삶이 무의미하다는 감정은 사실 당신이 똑똑하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을 평생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미 그 의심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40년 전 정확히 같은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질문 끝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모르고 사는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갤럽이 전 세계 132개국 13만 명을 조사했을 때 91%는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답이 아니라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이 왜 저주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드문 기회인지 알게 됩니다. 월급은 들어오고 밥은 먹고 잠은 자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는 무게감.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딘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분. 이건 우울증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구조적인 감정입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38개 회원국 중 33위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정작 살만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의미가 없는 나라. 스펙은 쌓이는데 방향은 모르는 사람들. 매일 수백 개의 알림이 울리는 스마트폰 속에서 정작 왜 사는지를 물어봐주는 알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승진을 하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삶의 의미는 더 멀어집니다. 비교는 의미를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괴물 앞에 자발적으로 서 있습니다. 이 공허함의 정체가 뭔지 140년 전에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가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을 보통 종교를 부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니체가 이 문장을 쓴 책은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한 미치광이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시장에 나타나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이건 종교 비판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그동안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던 거대한 체계, 그러니까 종교든 전통이든 이렇게 살면 된다는 정해진 공식이든 그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경고입니다. 니체는 그 시대를 허무주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허무주의, 다시 말해 아무 것에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시대 전체를 덮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내 집 마련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을 따라가면 최소한 방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대로 다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공식 자체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식은 아직 없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니체가 말한 허무주의입니다. 옛날 지도는 못 쓰게 됐는데 새 지도는 아무도 안 그려준 상태. 그런데 니체가 대단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 의미 없다까지만 말하면 그냥 허무한 사람입니다. 니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밤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고통과 기쁨을 포함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한 번도 바뀌는 것 없이. 이게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내일 또 오늘이 시작되고 그게 영원히 반복됩니다. 어제의 짜증, 오늘의 지루함, 내일의 불안, 전부 그대로. 이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하라고? 절대 싫어.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바로 그 반응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라고. 만약 좋아, 다시 살겠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삶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당신의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이 짜준 스케줄,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 그런 것들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니체가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리버맨시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하는데 하늘을 날거나 힘이 센 그런 초인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던져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결정한 의미로 사는 사람. 세상이 이게 가치 있다고 말해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사람. 이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연봉이 깎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모두가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할 때도 자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취미를 지키는 것, 남들 기준으로 성공은 아니지만 자기 기준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그리고 니체에게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라틴어인데 뜻은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건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모르 파티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 실패도, 아픔도, 후회도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니체 자신이 인생이 순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5살에 아버지를 잃었고 평생 심한 두통과 시력장애에 시달렸고 사랑했던 여자에게 거절당했고 자기 책은 당대에 거의 팔리지 않았고 44살에 정신이 무너져서 남은 11년을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팔자가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 바닥을 다 찍어본 사람이 바닥에서 찾아낸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니체 이후에 나온 심리학 연구가 이걸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관찰한 건 이런 겁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이 먼저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프랭클은 여기서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 치료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을 때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어디선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니체가 100년 전에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따라가던 의미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정해준 의미, 회사가 정해준 의미, 사회가 정해준 의미, 그것들이 깨지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텅 빈 자리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건 내가 직접 답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감정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진짜 의미를 찾기 직전에 오는 신호입니다. 낡은 지도가 찢어져야 비로소 새 지도를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지도를 그리는 사람은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오늘을 이대로 살겠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순간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